코로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를 또 동영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감해요. 이거를 코로나 이야기를 이제 괴담 또는 이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일단 코로나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현재까지는 5명이고요. 5명의 어떤 장례식은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일단 코로나로 의심되거나 코로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기저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장례식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유가족들도 장례식장 이렇게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하시니까 매장이 아니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 이제 돌아가신 대상자와 유가족들은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냐면 화장장이 지금 거의 만석이요. 계속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석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원래는 어떤 장지라 그러죠. 이제 조상의 어떤 모시는 곳, 어르신의 말로 선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는 것과 이 화장장이 굉장히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인 경우는 3일장이 아니라 7일장을 치르는 경우를 제가 이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 자고, 이쪽으로 와서 처리하고 하루 자고, 저쪽에 와서 뭐하고 하루 자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7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코로나의 장례 풍속은 이게 본의 아니게 전혀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의 그런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원인 때문에 평범한 원인, 노환,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꾸준히 항상 있어 온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더해져가지고 지금 장례식의 어떤 문화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국화, 우리가 하얀색 국화가 보통 조의를 상징하는 꽃인데, 하얀색 국화가 전국적으로 지금 품절 상태죠.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신문기사, 포털사이트의 신문기사 한번 봤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시신을 넣고 이동할 때 쓰는 관이 또 지금 품귀 현상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상당히 여유롭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롭고 풍족하게 물자를 비축해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재작년에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이 좀 이게 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꽃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담는 사체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체포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들고 가기 편하게 하는 그런 천이 있습니다. 굉장히 질긴 천이에요. 그럼 이 사체포는 과연 여유로울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 보건, 의료, 방역, 장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변화라기보단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봐도 저는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이 지금 이 촬영하는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오후인데 당장 내일부터 이제 거리두기와 시간 제한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약 2년 2개월 정도의 암흑의 터널이라고 하죠. 거의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던 시기가 이제 해제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과는 사실 관계가 없이 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당연히 개인 위생 수칙 철저 준수죠. 군대처럼 얘기를 하는데,
방역 철저입니다. 군대식으로 얘기하면요. 당연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뭐 마스크를 뭐 실내에서 벗냐, 실외에서 벗냐 마냐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번 여름 이제 그 여름 조금 길게 봐서는 이제 추석 때까지, 추석 전후까지 그 마스크를 웬만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는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뭐 두꺼운 마스크, 뭐 황사나 뭐 방진 마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얇은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 뭐 냉방병, 우리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먼지, 미세먼지 또는 황사. 자, 그리고 뭐 다른 호흡기에 관련된 그 질환들이 뭐 그 감염병 1급, 2급, 3급 뭐 급을 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손을 제대로 씻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월 달까지 흔히 발생하는 것,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 비염, 축농증 등 수많은 것들이 있죠. 제가 지금 감기 얘기는 빼놓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자, 마스크를 얇은 거를 쓰고 다니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아주 그 고전적인 속담처럼 쓰이는 얘기가 있죠. 자,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 또는 집에서 가족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이 코로나가 뭐 완전히 종식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여름에 아마 그냥 풍토병 전환을 하고 감염병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지고 아마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관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전혀 그 감염병은 감염병이에요. 아무리 그 중요도가 낮아지더라도 감염병은 감염병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해 나가는 거는 일단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죠. 뭐 저라고 해서 그 항상 조심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반드시 뭐 혼자서 이렇게 제가 지내는 사람도 아니거든. 정반대로 완전히 최대로 지금 활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좀 그 육감이라고 하죠. 아, 내가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좀 몸이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자신이 행동을 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뭔가 대본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